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뭣도 모르고 그냥 탁상공이 그냥 제약을 안 낸다고 표시하다가 말이 난 거 아니에요. 이것도 재활용이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. 충분히 재활용 가능하지. 환경부에서 나온 카드 뉴스인데요. 코팅 종이가 종이인 척하는 쓰레기라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굉장히 잘못된. 이게 잘못된 거예요, 이게. 잘못된 거죠. 뭣도 모르고 그냥 탁상공이 그냥 갑자기 그냥 제약을 안 낸다고 표시하다가 말이 난 거 아니에요. 코팅 종이 중에 딱 재질을 보셨을 때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주시겠어요? 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예, 100% 다 할 수 있는 거고. 다 될 수는 있는데 종이컵이나 우유팩 같은 경우는 고급 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하더라도 이제 화장지처럼 고급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, 나머지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골판지나 신문용지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. 밀균팩, 은박지가 들어있는 거, 누런 종이가 들어있는 거, 이런 거는 화장지군이 실해서 만약에 이것이 섞이면은 화장이 공장 가더라도 재활용되는데 감량을 많이 받아요. 원료가 안 좋으니까. 이 은박지가 아주 미세하게 가루로 해서 두루마리 이렇게 만들면 그 속에 자세히 보면 비친다고요. 저 티슈 얼굴 딱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알루미늄이 얼굴에 상처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. 제일 좋은 원료가 이렇게 비닐 코팅이 없으면서 프린트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이런 종이컵이나 우유팩이 제일 좋고요. 세척만 깨끗이 해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원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컵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 음료를 담는 이런 재질의 포장지는 특수 펄프예요. 다른 종이는 신문지나 이런 거는 폐지 같은 거 막 섞어서 종이를 많이 만들잖아요. 싸게 만들기 위해서. 이거는 반드시 처음 벤 나무에 나오는 펄프로만 쓰게 돼 있어요. 이 종이컵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여기 겹이 4겹으로 돼 있어요.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얇은 폴리에틸렌이 안팎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. 이 포리에틸만 벗겨내고 안에 펄프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, 멸균팩은 이게 안에 알루미늄이 돼 있잖아요. 이게 7겹이에요. 절대 이건 해리를 안 하고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최근에 이게 왜 멸균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다 배달시켜 먹으니까 배달이 냉장 배달이 어렵잖아요. 요건 상온에서도 3개월, 6개월 동안 둬도 썩지 않지. 그러니까 다 멸균으로 배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많아졌어요.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. 이제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발달이 된 거예요. 어렵지만 재활은 돼요. 그건 논란이 됐죠. 이것도 재활용이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. 요거 전문 재활용하는 공장도 하나 있긴 해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은 돼 있지만 겉에 보면은 비닐이 따로 벗겨지지 않습니까? 프린트하고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비닐만 벗겨지고 나중에 코팅이 안 돼 있는 그 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게 바스라집니다. 이런 것도 우유팩하고 섞어서 가도 다 합니다. 현재 쓰고 있고. 되는데 이제 색도를 다 걸어내려면은 그만큼 또 그 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제조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죠. 이제 맨 처음에 한 개 잘못한 게 뭐냐면은 우유팩은 우유팩으로 칸을 만들어주고 멸균팩은 멸균팩으로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종이로 하다 보니까 뭐 신문하고 박스 넣어보니까 전부 신문 박스 그냥 그 제조원에 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냥 박스 만든 거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. 아파트 단지에 가보더라도 그냥 종이류 분리수거함에 종이류로 돼 있거든요. 그거를 선별하려고 그러면 또 그만큼 인원과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, 그런다 그러면은 분리수거가 또 안 되고. 정확하게 종이팩만 100% 들어온다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일 텐데, 우유팩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서 한 20%에서 25% 그 사이로 해가지고만 수거가 되고, 나머지는 그냥 종이류하고 같이 버리기 때문에 다 골판지나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저희가 종이류라고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트라팩이죠. 네.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선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용하는 걸 점점 꺼리고, 대부분의 뭐 지금 화장지를 만들 때 펄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옆에 있는 게 다 수입이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파본 나가지고 들어오니까 상당히 깨끗하죠.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는 다 펄프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. 뭐 골판지나 신문용지를 만들 수 있는 종이류,
그리고 뭐 이제 화장지를 만들 수 있는 고급 원료로 나눠질 수 있는 종이죠. 그렇게만 분류를 하더라도 재활용률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일반 종이하고 이렇게 코팅된 이런 종이가 별도로 분리를 해야 재활용이 된다는 걸 캠페인을 해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척만 깨끗이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재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원료도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도 보통 세척을 해서 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.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거의 이제 피는 것도 조차도 안 되고요. 한번 세척도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두 번 헹궈내버려도 이거하고 거의 같은 거지. 찌꺼기가 없어지니까. 비닐류들이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세분화 작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됐잖아요. 지금 종이류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시점에서도 분리수거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 안에 어떤 표시사항으로 좀 가져가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. 재활용장을 가시면 재활용장의 구체적인 것들이 처음엔 실행이 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재활용 업체 중심으로 수거를 빠른 시간에 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요. 그런 부분들도 권고 이상을 떠나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더 인식하는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